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할 줄 알았던 미국의 중간선거 기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낙태 관련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선거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중도층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론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고, 대신 이번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변질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8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 그리고 선거 전략가 등을 인용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원 다수당 유지는 물론이고 하원 과반 의석 수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의원 전체를 바꾸고 또 상원 의원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5석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당은 100석인 상원에서 공화당하고 정확히 50대 50 이렇게 의석을 양분하고 있었고요. 435석인 하원의 경우에는 221석을 차지해가지고 간신히 과반을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미국 중간선거 관리를 보면 당연히 집권 정당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집권당에게는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아주 미숙하게 했었죠. 그 문제점이라든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겹쳤고,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넘쳤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부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금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붙인 이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낙태권 공방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죠. 그 후에 이 낙태 문제가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철저하게 낙태권 인정을 주장합니다만 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낙태권 폐지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낙태권 이슈가 우선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오고 있고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면서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최근 뉴욕주 19선거구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낙태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의 팻 라이언 후보가 51.1%의 지지로 공화당 후보를 제쳤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치러진 4번의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은 과거 바이든이 얻었던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더불어 이 보수 텃밭인 캔자스주에서는 이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이 낙태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성 평등의 날을 맞아서 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과 보수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표가 좀 부족하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인이 11월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겁니다. 대놓고 낙태권 방어를 위해서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변수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달구는 최대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 사건일 겁니다. 지난 8월 8일 기밀 문서 반출 혐의로 이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다량의 기밀 문건을 확보한 이 사건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전통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사상 처음으로
사법 처리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연일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미국인들의 정치를 범죄시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했었고요. 특별검사가 빌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너무 많은 범죄 혐의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마로라고 리조트에서의 국가 기밀 문건 보유는 심각합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측에 국가 기밀 서류의 반환을 명령을 했지만 트럼프 측 변호사가 트럼프 자택에는 반환해야 될 문서가 없다, 이렇게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FBI는 이 마로라고에 아직도 기밀 서류 상당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이 압수수색을 했고, 실제로 기밀 서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밀 문서 유출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는 물론이고 사법 방해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는 탈세, 대출 사기, 보험 사기, 2016년 선거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현재 뉴욕주 같은 여러 주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완전히 지금 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미국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지난 8월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54%가 FBI 트럼프 압수수색이 무책임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FBI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만약 트럼프를 기소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래저래 트럼프 레이스크는 중간선거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딜레마를 안겨다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변수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들입니다. 이들 법안들은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 바이든의 민주당에게 큰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절, 그러니까 9월 5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선거 캠페인에서 내세울 중요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의 최대 관심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점이죠. 민주당의 한 선거 전략가는 이전에는 하원에서 200석만 확보하면 선방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측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과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류를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 한 자릿수 정도의 미미한 승리에 그칠 수는 있다, 그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약한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이 공화당 내부적으로 하원에서는 현재와 같은 양분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뉴욕 보궐선거 이후에 하원 선거 전망을 놓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트럼프 리스크가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공화당 경선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유리하게 만들자라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가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희석해가지고 바이든 대 트럼프의 선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구도가 과연 공화당에게 유리한가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리스크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고요. 반면에 집권 세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의 경우에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학자금 감면 문제도 그래서 나온 거죠. 자, 바닥을 쳤던 바이든 지지율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전망들입니다. 물론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에 그동안 이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했고,
지금도 공화당이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민주당과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8월 28일 CBS 방송이 유고부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유권자 2,12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화당은 하원에서 2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218석을 살짝 넘는 숫자죠.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230석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중간선거는 이 정권 심판과 견제의 성격이 강한 터라 이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3번, 1934년, 1998년, 2002년 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백악관은 이번 중간선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는 날이 갈수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